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동맹국들을 규합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맞붙었다면 대만에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대만 지원에 나서면서 이에 발끈한 중국이 연일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미국은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중국 견제를 노리고 있고, 난민 문제로 촉발된 벨라루스, 폴란드 분쟁엔 러시아와 유럽이 군사적 개입을 검토 중입니다. 곳곳에서 강대국들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대립했다면 지금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냉전 시대, 실제 무력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외교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권희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나토 가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활발해졌고 지금은 10만 명의 러시아 군이 국경에 집결해 있습니다. 예비군 수만 명까지 동원하며 전면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옛 소련의 영토였던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EU 가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의 지원으로 군사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움직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거나 EU에 가입했을 때 나토가 이제 러시아를 국경을 접하는 상황은 러시아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해라 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러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는 중국에게 대만과도 같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기원인 키예프 공국의 뿌리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정치적 이유로도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쉽게 얘기해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가 이 러시아 민족의 어머니 같은 땅, 고향이잖아요. 푸틴은 미국이 중국과 맞서느라 여력이 없어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던 사례가 있다는 것도 미국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Our concern is that Russia may make the serious mistake of attempting to rehash what it undertook back in 2014. 미국과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논의하며 일단 위기 관리에 나섰습니다. 대만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친미 성향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만은 독립을 하겠다며 미국과 군사 협력을 확대했고, 이는 대만 침공 훈련과 같은 중국의 군사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처럼 중국에게 대만은 조금도 물러설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동맹을 강화하며 미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규모 연합 훈련을 비롯해 잇따라 군사 훈련을 함께하고 있고, 지난달엔 양국 함대가 일본 열도를 돌며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양국 국방장관이 군사협력 수준을 더욱 높여나가자는 합의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인도와 호주 등을 끌어들이며 새 분리기에 나서고 있어 과거 동서간 냉전 구도가 다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나라 밖에선 강대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이러다 실제 충돌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그렇고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에 맞서고 있습니다. 신냉전이라 부르는 이 팽팽한 군사적 대치는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먼저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맞닿은 우크라이나 아조프해. 현지 시간 23일 우크라이나 군의 대대적인 군사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앞서 12일엔 미국과 우크라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연합훈련을 벌였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Біля нашого кордону та на тимчасово окупованих територіях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зосереджено угрупування військ загальною чисельністю близько 90 тисяч осіб.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가 침공을 준비 중이라며 위성 사진을 공개했고, 러시아 병력 약 10만 명이 내년 초 벨라루스와 크림반도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진격할 거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즉각 러시아의 위협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We do not and will not accept Russia's
illegal and illegitimate annexation of Crimea. 러시아는 과민 반응이라며 맞섰습니다. Терека нагнетается искусственно, обвиняют в какой-то необычной военной активности на нашей территории те, кто пригнали сво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из-за океана. 하지만 곧 대규모 군사 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우주 전쟁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대국들이 우주에서 군사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의 인공위성을 부숴버리거나 마비시키는 기술을 앞다퉈 개발하면서 킬러 위성에 로봇팔이 달린 위성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 문제를 전문 취재하는 권희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러시아가 자국 위성을 미사일로 격추해 폭파했습니다. 수많은 파편들이 쏟아져 나와 총탄의 8배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정거장의 우주인들이 긴급 대피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위성 격추 시험으로 우주에서 군사 도발을 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Clearly demonstrates that Russia's claims of opposing the weaponization of space are disingenuous and hypocritical. 러시아는 이런 격추 시험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뭔가 새로운 위성 공격 기술을 개발해 시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좀 의아스럽다고요. 이걸 왜 이 시점에서 격추를 시켰는지 좀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위성 격추를 좀 쉽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다. 러시아가 중국과의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을 자극했습니다. 우주 기술에서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중국은 위성 공격 능력 개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승패는 상대국의 위성을 어떻게 제압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탐지, 위치 추적, 통신 등 모든 핵심 군사 작전에 위성이 활용됩니다. 적외도 위성 파괴 미사일, 위성 마비용 레이저 등 중국의 위성 공격 기술은 지금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미 국방부는 평가합니다. 중국은 전투형 위성 개발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스촨성과 산시성에서 각각 발사된 2개의 위성. 미국 국방부는 이들의 정체가 위성 공격용 킬러 위성이라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관측위성, 통신을사든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위성에 부딪혀가지고 격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니까. 중국은 로봇 팔이 달린 위성도 잇따라 발사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청소한다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미국 우주군은 이 로봇 팔은 다른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사실상의 우주 무기라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대 쾅 치면 다 망가질 테니까요. 그 위력을 가해가지고 불능화시키는 거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죠. 중국의 우주 항공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우주 공간에서의 미중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국영 항공 우주 기업의 연구 인력은 30여만 명, 미국 나사의 연구 인력 18,000명의 18배에 달합니다.